자, 안녕하세요. 먹동윤 선생의 스피드 국어. 오늘은 고전시가 동동 해드릴게요. 어, 동동은 고려가요인데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조금 내용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학생들이 좀 고전시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스스로 이렇게 해석도 시켜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꼭 본인이 나중에 스스로 사실 아무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고 이렇게 그걸 공부를 마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필기는 여러분 1차적인 공부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동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필기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써진 걸 가지고 눈으로 확인해서 여기가 포인트였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야 자기가 그것이 보여야 공부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 손이나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포인트들이 다 기억이 나야 된다. 좋습니다. 동동 뭐 한두 번 안 들어본 학생들은 없을 텐데 일단은 이 작품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원령체 작품이라는 겁니다. 원령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달거리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12월까지 있는데 그 월별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원령체예요. 그런데 전체가 그럼 12년이어야 될 텐데 13년이 있습니다. 그럼 왜 13년이 있냐? 여기 서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붙이는 건데 원래 이 동동도 작자가 미상인 걸 보면 동동이 작자가 미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거는 이제 역시 이게 고려가요가 평민가요이기 때문에 작자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입에서 입으로 어떻게 됐겠어?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때 불려지게 되는데 궁중에서 임금님 앞에서 부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임금님을 처음에 좀 뭔가 임금님한테 기분 좋으라고 뭔가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임금님을 갖다가 축복해주는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불러서 축복해주는 거를 송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송축이라든가 뭐 송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노래를 불러가지고 축복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사가 서사가 붙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 13년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임을 떠나보낸 여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임은 뭐 뒤에도 하겠지만은 요 임은 왜 이러지? 요 임은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 임은 이제 뭐도 될 수가 있냐면 마우스패드가 좀 이상합니다. 자, 임은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임을 떠나보낸 여인의 애절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문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죠? 탄력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려가요다 보니까 또 후렴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동동다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렴구입니다. 후렴구는 여러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고려가요의 후렴구의 역할이 나오는데 후렴구의 역할은 뭐가 있냐면 일단 연이나 장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더 보기가 나쁘겠는데 후렴구의 역할은요 첫 번째 연이나 장을 구별해준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 조절의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합니다. 왜냐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규칙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이 통일감을 부여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 부를 때는 후렴구가 제일 신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억날 때도 보통 후렴구가 기억이 나죠.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노래 같이 할래? 그랬나? 나 그 노래 몰라. 뭐 그러다가 나중에 후렴구 가면 그거 뭐 이러면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아래 한글 파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PPT로 하게 되면 더 깨끗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 시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전 시간은 이 아래아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인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이게 화질이 조금 안 좋거든요. 이 아래아로 저 한글 파일로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조금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년부터 한번 볼게요. 1년 여기 지금 보면 일단 이거 읽기부터 여러분 잘 해야 되는데 덕을한 곰배 받잡고 복을한 림배 받잡고 이랬습니다. 덕이여 복이라 허날 나사라 오소이다. 요 삼각형처럼 돼 있는 건 그냥 시옷이라고 이게 반치음이라고 하거든요. 치음이 시옷인데 그거보다 약간 연한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보통 시옷을 읽으시면 되고 아래아는 여러분 아로 읽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아로 읽는 거니까 아래아는 아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사라 오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덕을한 곰배 받잡고 곰배라고 하는 것이 뒤에라는 뜻입니다. 곰배라는 거. 그 다음에 복을한 림배 받잡고 이건 앞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곰비님비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게 앞뒤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덕을한 곰배 받잡고 복을한 림배 받잡고 앞에 받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덕이여 복이라 허날 나사라 오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나사라 드리러 오세요. 이 나사라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여기에 보면 진상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진상이란 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진상은 여러분 임금님한테 뭔가를 바치는 거를 진상품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네. 진상하러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은 뒤에 곰배 받잡고 이 덕을 뭐 이걸 신령님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님한테 바치고 덕이야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오세요 그랬는데 결국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드려라? 임금님한테 덕과 복을 드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금님 덕과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월로 갈게요. 자 정월은요 제일 중요한 게 대조입니다. 여기 좀 날인물이 나오거든요. 정월 날인물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어적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날인물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날이 요런 형태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색깔이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은은 조사니까 그렇죠. 요거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인물 신앤물이죠. 그래서 요거 빼볼까요? 이거 빼보면 정월 날인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그랬습니다. 어저녹저 한다는 건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거니까 지금 얼음이 풀리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여러분 정월은요. 여기 있는 정월은 음력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게 되면 2월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3월 초가 심지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정월에 이제 시냇물이 겨울에 얼었다가 지금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는 뭔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예, 그런데 누리 가운데 나곤 뭐마 그랬어. 세상 가운데 난 이 몸은 요건 이제 나를 가리키는 거야. 요 몸은 하울론 열셔 그랬습니다. 하울은 혼자서고 열셔는 뭡니까? 살아간다 이런 뜻이야. 혼자서 살아가는구나. 이건 이제 기본형이 녀다거든요. 기본형이 녀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럼 공부가 더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기본형이 녀다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다가 의미가 뭐가 있다? 살아가다라는 뜻이 있다. 근데 다른 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인곡에서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열째 그래서 여다가 나오는데 그건 나 살아가더라 알고 있었는데 그때서는 기러기가 살아가는 건가? 아 이건 날아가는 거구나. 아 그러면 여다는 살아가다라는 뜻도 있고 날아가다는 뜻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때 해서 공부량이 축적이 되면서 지식도 축적이 되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여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공부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정월 날인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모마 하울론 열셔 그랬어요. 그죠? 정월 시냇물은 녹으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난 이 몸은 혼자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뭐가 대조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 날인물과 이 몸이 대조가 된다. 이 날인물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고, 몸은 뭡니까? 부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쓰였다? 대조법이 쓰였다라는 거. 이 날인물과 요것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몸하고, 그렇죠? 네, 몸하고가 어떻게 됩니까? 대조가 된다. 오케이. 대조가 된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불편하네.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반대와 설교 찾으려고 그러다 잘 안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로 가겠습니다. 2월은요 조금 올려야겠네. Got it. 좋습니다. 자, 2월 보름에 노피연 등불 다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불 같다 그랬거든요. 누가 도대체 그 등불 같은 건가? 님이 등불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인 비추실 지시셨다 그랬는데, 지시셨다는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유를 했거든요. 다호라 그러면 같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지규법이 쓰인 거예요. 지규법이 쓰였는데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랑 같다는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등불은 님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님이 이 사람의 됨됨이가 만인을 비춰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화자의 태도가 님을 뭐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님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여러분. 네, 노피연 등불은 바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님의 모습을 비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3월도 이제 같은 짝인데 3월라며 개한 만춘 달횟꽃이여 그랬습니다. 늦봄에 진달래꽃이여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남이 부러울 짓을 지녀하셨다 그랬어.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달의꽃이는 역시 누구다? 네,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달래꽃에 비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여기는 등불을 임에 비유했고 여기는 달의꽃이 진달래꽃을 임에 비유했는데 여기는 임의 인품, 됨됨이를 비교한 거고 여기는 님의 외모를 갖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건데 둘 다 뭐 하고 있다? 요 둘 다 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전부 다, 이 두 개는 전부 다 뭐냐면 님을 뭐 하고 있다? 예찬. 2월도 그렇고 3월도 그렇고 임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2월, 3월 둘 다. 좋아. 자, 이제 4월 가겠습니다. 4월은 여러분 1월과 마찬가지로 대조가 나옵니다. 자, 4월을 아니니저 오실저 곧꼬리세요 그랬어요. 자, 곧꼬리새는 뭡니까? 꾀꼬리새입니다. 꾀꼬리새인데 무슨 따 녹사님은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녹사님이 나오는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시죠. 옛날을 잊고 계시냐 이런 얘기야. 곧꼬리새는 여러분 자연물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음력 지금 4월이니까 양력으로 한 5월쯤 됐을 거 아니야. 5월이 되니까 이제 꾀꼬리새가 날아다녀. 그래서 꾀꼬리새는 때가 돼서 찾아왔는데 왜 우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왜 우리님은 안 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녹사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 이건 원망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곧꼬리새 녹사님이 어떻게 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꼬리는 잊지 않고 찾아왔으나 기다리는 님의 소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꾀꼬리하고 녹사님의 대조를 통해서 여인의 여기 원망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원망과 한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녹사는 고려 때 벼슬 이름이거든 이게. 그래서 님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고려시대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로 가겠습니다. 5월 5일에 수린날 아참야근 그랬어요. 이 수린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오날입니다. 단오절이죠. 동동에는 여러분 그 세시풍속이 있거든. 명절날이 있어. 이것이 이제 몇 가지냐면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5월 5일에 수린날 아참야근 그랬는데 이 아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약이냐면 지문이 천이거든, 천? 그래서
천만 할 때 그 천이야. 그래서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그랬어.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약은 님한테 바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것이 이제 보면 약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사랑하는 님께 바치는 사랑이 담긴 약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님에 대한 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시조 맷버들 가래 꺾고 보내느라 님의 손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 맷버들 같은 경우가 님한테 보내는 선물이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삼인국에도 보면은 계절별로 님한테 보내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뭐 그죠 님의 옷, 그 다음에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양춘 이런 걸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삼인곡 공부하실 때 그죠? 네, 이 삼인곡에서 님을 향한 선물이 네 가지가 있어. 계절별로. 그죠? 네. 그걸 뭐 좀 어려운 말로 애정의 상관물이라고 하거든. 자기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냥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게요. 님을 향한 선물이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체크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가겠습니다. 6월 보름에 발이온 빛 따오라기. 별에는 별안가고요. 별안가에 발이온 빛은 뭐냐면 버려진 빛과 같다. 이 빛은 머리빛입니다. 이 6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냐면은 유두절이라고 그래서 여인들이 목욕을 많이 했어요. 그때 세시풍속으로. 근데 그때 이제 여인들이 보면은 뭐 하냐면 머리빗을 갖다가 쓰잖아. 근데 그걸 쓴 다음에 이제 버렸겠지. 이렇게 개울에다가. 개울가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주변, 생활 주변에서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빗을 보니까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인들에 의해서. 근데 저 빛을 보니까 저게 나의 처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머리빗하고 님한테 버림받은 나의 모습하고 그죠? 이게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은 화자가 자기의 처지를 뭐해? 머리빗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 보름에는 보름인데 우리는 명절이 대부분 다 보름에 있죠. 서양은 근데 보름이 좀 불길한 거죠. 그죠? 뭐 사람이 늑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동양은 보름이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버림받은 처지인데 님이 자기를 좀 돌아본다면 내가 그죠 잠시나마 따르겠다. 그러니까 님한테 버림받은 처지를 갖다가 지금 한탄하면서 님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월은 버림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7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7월 가자. 오케이. 자, 이제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야 두고 그랬습니다. 이 백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설날에 우리 뭐 설날이나 추석에 차례 지내는 것처럼 차례를 지냈나 봐. 근데 거기서 이제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야 두고 백종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 여러 가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재물을 차려두고 그런데 여러분 차례 지낼 때는 뭘 하냐면 속으로 이제 자기가 그 소원을 빌잖아요. 가장 절실한 거. 뭐 올해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라든가 올해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빌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소원을 비는데 그게 뭐냐면은 님을 한데 여가죠. 이게 지금 소원이에요. 이게 지금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요 차례를 지내면서 가장 절실한 그렇죠? 네, 절실한 어떤 소원을 빌잖아.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님과 살아가고 싶은 게 가장 절실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소원을 빕니다. 동동다리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시풍속이 백중절이고 백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여러 가지 재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8월 가겠습니다. 8월 보름은 갑의 날이 많아 이랬습니다. 갑에는 여러분 중추절이죠. 추석. 근데 이제 여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배짜기 무슨 배틀을 했대. 여인들이 집에서 배를 짜잖아.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또 어느 마을이 더 잘하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배틀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갑의 풍속이래요. 근데 8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사실은 8월이지. 근데 그때 왜 가장 크냐면은 사람은 역시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먹거리가 있어야지 좋지 않아, 그지? 근데 이제 추석 때는 뭐냐면은 이게 추수가 되잖아. 추수를 해가지고 뭔가 수확이 있으니까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가장 큰 명절이 되는데, 자, 그래서 8월 보름하고 갑의 날이만한 님을 매셔놓고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갑에다운 갑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추석날다운 추석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님의 뭡니까? 님이 부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님의 부재를 갖다가 어떻게 돼? 임의 부재를 오히려 더, 이 세시풍속이 가장 이게, 그죠? 네.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의 부재가 더 크게, 그죠? 네. 느껴진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임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진다. 오케이? 9월도 마찬가지예요. 9월은 중양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무슨 약이라 먹는 황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황화가 중요한 겁니다. 잠시만요. 네, 요건데 요 황화가 듭니다. 요 황화는 사실은 여기다가 써도 되는 건데 그랬네. 자, 약이라 먹는 황화. 그 다음에 고지 안에 드니 그랬습니다. 이 황화를요 여기다 놓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이라 먹는 황화. 고지 안에 드니, 그래서 꽃이 안에 드니 셰셔 가만하라. 초가집 그 안이 향기만 은은하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9월 9일은 여러분 중양절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인데요. 그때 국화꽃으로 국화주를 담그고 그 다음에 국화꽃 지짐이를 만들어서 먹고 그래요. 그리고 등고라는 풍습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운몽에 보면은 16장에 양승상 등고 망원이라는 그 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양소유, 성진이가 이제 그 꿈을 꾼 그 양소유가 등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먼 곳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풍습이 나오는데 옛날에 큰 거였죠. 요즘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국화를 먹는데, 이 황화가 국화입니다. 국화를 먹는데 노란 국화꽃이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초가집이 고요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고요하다는 것은 역시 지금 님이 없다는 얘기여가지고 이게 임의 부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님의 부재를 더 크게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월하고 9월하고는 아주 유사한 거죠. 님의 부재를 더 크게 느낀다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10월로 갑니다. 10월은요. 10월에 점이연 바랏다오라 그랬어요. 여기 바랏이 이제 키워드인데, 점이연 바랏은 뭐냐면 잘게 썬 뭡니까? 보로새 나무, 보리수 나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를 따먹으면 가지는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라고 돼 있어? 겉거 버리신 후에 지니시란 분이 없으셨다 그랬어. 겉거 버리신 후에 그 가지를 지니실 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버림받은 거죠. 이 바랏이, 그죠? 네, 버림받은 건데, 그래서 이 바랏과 역시 아래 한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아래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네요. 바랏과 화자가 유사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에서. 그러면 비슷한 게 있었지. 뭐야 그게? 그게 바로 6월에 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6월과 요 10월은요, 버림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화자가 버림받은 자기의 처지를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네요. 자, 이제 11월, 12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볼까요? 11월 봉당자리에 한삼두퍼 누워 그랬습니다. 12월 봉당자리는 여러분 그냥 흙바닥인데 맨바닥이란 뜻이야. 여기에 한삼, 호적삼을 덮고 누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춥겠죠. 음력 11월이니까. 그래서 슬을 살아온디어, 슬픈 일이구나, 그죠? 고운 일 스시엄열시어, 사랑한 님과 갈라져서 각각 살아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역시 님의 부재 상태인데, 님의 부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임의 부재를 촉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네, 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든지 촉각, 추위가 곁들여지게 되면 더 비참하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예를 들어서 떨어졌는데 그날이 굉장히 춥다 그러면 더 서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님이 지금 님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봉당 자리에 한삼두퍼 누워
호적삼 덮고 누운 거, 누워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그거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그런 거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아무튼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봉당자리 한삼 덮어 누웠다는 거는 이거는 촉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볼까요? 12월 분지남그로 갖고 온 나알 반이 차려올리 쟁반에 젓가락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젓가락 같다? 화자가 젓가락 같다. 왜? 여기서 저가 나왔는데 이 저는 바로 화자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님이 알패 들어 어리노니 그래서 님의 앞에다 들어서 젓가락을 놨더니 손이 이거를 여러분 저거로 쓰면 손이 가재다 무르삼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손이를 갖다가 끊어적기를 하게 되면 손이가 되겠죠.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님이 가져다가 입에다 물었다는 거야. 그러면 젓가락을 님의 앞에다 놨다는 건 뭐냐면 이 젓가락이 화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한테 시집가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시집갈 수가 없고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가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자기가 역시 버림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6월하고 그 다음에 10월하고 12월이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정리해보면은 1년에서는 님에 대해서 덕과 복을 비는 송도 노래를 불러서 축복해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월에서는 날인물과 누구를 날인물하고 이제 그죠? 네, 날인물하고 화자를 뭐 했어요? 서로 대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는 여러분 님을 갖다가 어디에 비유했다? 등불에 비유해가지고 그래서 빼어난 인품을 찬양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월은 님을 꽃에 비유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했고요. 그 다음에 4월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꽃꼬리새하고 님하고를 대조했습니다. 1년이 날인물과 화자를 대조했다면 4월은 꽃꼬리새하고 님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왜 안 오냐 그제 꾀꼬리새는 돌아왔는데 왜 우리 님은 안 오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인물과 꾀꼬리새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자와 대조가 돼가지고 화자나 아니면 님과 대조가 돼가지고 님의 정서를 갖다 그죠? 네,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가 돼?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봐야 돼?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은 여러분 아침 약인데 이거는 님을 만수무강에 대한 기원이 있다. 그래서 아침 약은 님에 대한 정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벌향가에 버려진 빛, 10월 바랏 잘게 썬 바랏, 12월 저는 다 뭡니까? 공통점이 다 뭐야? 님한테 버림받는 그죠? 네,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서 8월, 10월, 12월은 비슷한 의미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은 뭐였습니까? 백종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가 두고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절실한 소망을 빌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은 가배, 그 다음에 9월은 이거 황화, 국화가 키워드인데 요 둘 다 뭡니까? 아주 이 세시풍속 명절이라 좋은데 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님의 부재를 오히려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통 때 엄마한테 혼나면 괜찮은데 생일 때 혼나면 더 그게 더 서럽게 느껴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좋은 지금 명절이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님의 부재를 오히려 더 크게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님이 없는 외로움을 갖다가 어떻게 촉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그런 거고 이제 세시풍속은 여러분 6개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뭡니까? 여기 보면 2월에 연등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5월에 단오, 그 다음에 6월에 유두일, 유두절이라고도 하죠. 7월에 백중절, 그 다음에 8월에 한가위, 중추절 또는 뭐 한가위, 가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양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의 세시풍속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네, 반복적으로 보시면 동동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반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시가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반복을 하면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3번 정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동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뒤에 있는 정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 동동은 몇 음보의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3음보예요, 여러분. 동동은 3음보. 3마디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덕은 곤배에 받잡고 복은 림배에 받잡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음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체라고 하는데 연장체는 연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또는 뭐 분장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몇 개 연으로 이루어지는 시가의 양식을 연장체라고 하는 겁니다. 시조도 왜 연시조 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가에 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13년이고요. 자, 후렴구는 아까 선생님 기능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절시킨 기능을 하면서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킨다. 좋습니다. 그래서 원령체라는 건 뭐냐? 이거는 1년을 12달로 나누어 구성한 시가 형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달거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달거리 잘 주의하세요. 걸이가 아니라 달거리입니다. 달거리 방식이라고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은 여러분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님의 성격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적인 님, 임금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적인 님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여기서 그 원망 조심해야 되는데 대상이 임금일 경우에는 원망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임금님은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4월에 나오는 님은 녹사님이지 원망의 대상이 녹사님이지 임금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동동에 나오는 님은 다 모두 다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지금 고독한데 그립다라고 할 때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어떤 사적인 님으로 봐야지 공적인 님 임금으로 임금은 이렇게 뭐 예찬하고 이럴 수 있죠. 님에 대해 정상도 받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그죠? 네, 공적인 님과 사적인 님은 내용이 좀 다른 거니까 모두 다 뭐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외롭다 이런 거를 그죠 얘기하고 그런 걸로 봐서 시적 화자가 여성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소재 빗이라든가 젓가락, 한삼 이런 것들이 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용품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뭘 했어요? 네, 고려가요 동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네, 이상 윤건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